사삼이, 숙미. 오케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인곡 볼 거예요. 나중에 꼭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3인곡 같은 경우는. 가자. 야, 이거를 이제 끝내네요, 우리. 자, 3인곡 갑니다. 자, 먼저 작가가 누구냐면 정철이에요, 정철. 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시조가사. 자, 조선이죠? 사대부입니다. 지향적 가치 두 가지. 탈속적, 자연스러워. 자, 그러면, 자, 유교적 한 글자로 뭐라고 하지? 충. 두 글자로 연군. 자, 그 다음에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지조절개. 그 다음에 우국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사자거든요. 따라서 저거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리워하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미인입니다. 미인. 자, 미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미인, 즉 사대부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 미인은 아름다운 사람. 사대부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 누구죠? 하나밖에 없죠. 임금. 그렇지. 임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는 뭘로 갈까요? 주제는 연군지적으로 가는 거예요. 연군. 자, 한 글자로 뭐? 충. 그렇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자, 작가의 위치는 어딜까요? 그럼 유배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럼 이거 관련지어서 얘가 하려는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뭐냐면, 얘가 하려는 모든 행위들은 다 그리워서입니다. 이거 머릿속에 잡아줘야 돼요. 그리워서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전부 다 나올 거예요. 총체적으로 전부 다 나올 겁니다. 자, 이 삼위인국이 아름다운 건, 이건 개인적인 내 생각입니다. 바로 첫 줄에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몸 삼기실제, 니물조차 삼기시니. 자, 여기서부터 게임 끝났다고 봅니다. 저희는 사실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이 몸이, 자, 삼기다 볼까요? 삼기다? 자, 삼기다 어떤 뜻이야? 자, 삼기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사람과 관련지면 태어나다. 자, 사람과 관련지지 않으면, 자, 이것은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자, 전체 편하게 한번 가볼게요. 이 몸 삼기실제, 이 몸 태어날 때 님 동그라미. 자, 님 바로 누구야? 임금님. 임금님을 따라서 태어났으니. 그러니까 만약에 임금님이 없었으면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임금님을 좋아해? 참네. 한평생 연분이며 하늘이 아십니다.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비교할 데가 전혀 없다. 그래서 노여라는 것은 전혀 이런 뜻이에요. 자, 평생의 원하옵건대 한된 여자 하였더니. 무슨 뜻이에요? 함께 지내고자 하였더니. 됐죠? 예다는 바로 뭐야? 지내다 이런 뜻이야. 함께 지내자 하였더니. 늙기야 늙어서 무슨 일로 물결쳐 외롭게 두고 그리워하는가. 외롭게, 물결 치세요. 외롭게 두고 그리워하는가. 정서잖아. 어떤 상황? 이별 상황. 외롭게 두고 그리워하는가. 자, 7번 봐요.
자, 천상계, 지상계의 이원론적 구조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수직적 구조예요. 자, 천상계는 보통 한양이고요. 자, 지상계는 자, 또 유배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양반이 그러니까 여기 누가 있는 거야? 임금이 있는 거고요. 여기 신하가 있는 거죠. 자, 임금이 자, 얘한테 뭔가를 보내는 걸 우리는 은총,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가면 선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상계에서 신하가 임금에게 뭘 보내잖아요. 그럼 이것은 충, 정성, 사랑. 요 이원론적 세계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원론적 세계관. 이렇게 적어줘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야 돼. 자, 됐죠? 자, 이럴 때 우리 중요한 포인트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천상계, 지상계면 이건 도교예요, 도교. 도교. 신선, 도교. 그래서 임금을 뭐에 많이 비유하냐면, 임금을 옥황상제에 많이 비유하고요. 옥황상제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누구야? 선녀입니다. 즉,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임금에 대한 충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훨씬 더 애절하다고 생각했거든. 이런 걸 이제 이별의 정환이라 그래. 그래서 선녀가 옥황상제를 그리워하죠. 또 어떤 친구는 선녀가 그리워하는 게 나무꾼이라고 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선녀는 나무꾼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하죠. 자, 그래서 선녀가 옥황상제를 그리워한다. 그렇다면 옥황상제가 뿜는 옥황상제니까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뭐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이제 임금의 어떤 의미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배웠듯이 임금이 뿜는 빛을 가리는 게 뭐였어요? 구름과 안개 이런 것들은 늘 간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기억나죠? 그렇지? 이게 기억나면 잘 배우신 거야. 자, 이제 가보자 이제. 엊그제, 자, 엊그제 네모쳐봐. 자, 여기다 과거라고 적어보세요. 엊그제 네모치고 과거. 엊그제 님을 모셔서 광안전에 올랐는데, 광안전, 자, 전, 뭐 해준 말? 궁전에 준 말. 그치? 전 나오면 궁전에 준 말. 이 옥황상제가 있었던 궁궐이라고 합니다.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때에 어찌하여 하계 세모, 어디야? 유배지, 그렇지. 유배지에 내려오니, 올 적에 빗은 머리가 얽힌 지 몇 년 지났어? 3년 지났어. 얽힌 지 3년이라. 연지분이 있지만 연지분 동그라미 쳐봐. 연지곤지 할 때 그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연지분은 여성 화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여성 화자 나타내는 거 3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지분은 바로 이제 여자들 이렇게 하는 이제 화장 같은 거예요. 요즘 여학생들 화장 많이 하더라고. 좀 안타까워. 얘들아, 꼰대 그게 아니라, 화장하잖아? 화장하면, 여기 화장 좀 했지, 그지? 화장하게 되면, 지금은 피부가 되게 곱고 예뻐. 근데 화장하게 되면, 이 화장품 여기 막아요. 그럼 피부는 호흡을 해야 되거든. 나 이거 책에서 읽은 거야. 나는 화장 안 하니까. 그래서, 쌤은 이제 뭐 죽어서 하겠죠. 그래서, 화장을 하게 되면 피부가 막혀서, 피부가 더 안 좋아진다, 하더라. 이렇게 오돌토를 막 난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 그래서 화장도 적당히, 완전히 풀 메이크업 하는 친구도 있어요. 나 그 친구 결혼하는 줄 알았어. 신부 화장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자, 볼게요. 올 적에 빗은 머리가 엉킨 지 3년이 지났고요. 그러니까 유배 온 지 몇 년? 3년 지난 거야. 연지분이 있지만은 누구를 위하여? 곱게 앓고. 그치? 이별했으니까 화장품 필요 없죠. 마음에 맺힌 시름. 자, 시름. 우리가 세모 한번 잡아볼래? 시름은 근심 걱정이거든. 마음에 맺힌 근심 걱정이 첩첩이 쌓여 있어. 요거 가로 묶어봐. 마음부터 쌓여 있어까지. 마음은 추상적인 거잖아. 이것이 첩첩이 쌓여 있대. 시각적으로 표현했어. 자, 추상적 관념에
구체화. 그래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아주 잘했습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 반응을 보이니? 한숨이 눈에 들어와야 돼. 짖는 것이 한숨이고 또 뭐가 눈에 들어와? 눈물이 눈에 들어와야 돼. 이 눈물은 어떤 눈물? 그리움의 눈물. 인생은 유한한데 자, 시름 세모쳐. 근심 걱정이 끝이 없구나.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염자 보세요. 염자는 불화가 2개 있지. 그러니까 더위라는 뜻이야, 더위. 냥 보세요. 앞에 원래 물수였는데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위와 추위가 이런 뜻이에요.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서 가는 듯 다시 오니 듣고 보고 흐느낄 일이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아직 우리 남학생들 이제 군대 가면 그립거든요. 그리우면 밤에 우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이 영화나 애니 이런 거 보고 많이 울거든. 울컥울컥해서 우는데 일상생활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는지 몰라. 근데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눈물 엄청 흘리거든. 평소에 눈물 안 흘려. 군대에서도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어요. 근데 밤에 이렇게 있는데 그때는 이제 2년 2개월이잖아. 군 생활이 2년 2개월. 지금은 1년 6개월인가? 야, 8개월이 줄었어. 이게 어디야? 자, 근데 밤에 훈련소에 이렇게 있는데 불침번이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이게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저기 한 애가 훌쩍훌쩍 된 거야. 이거 왜지? 왜 이렇게 훌쩍훌쩍 된 거야? 그 친구가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읽고 훌쩍훌쩍 된 거야. 근데 갑자기 얘가 우니까 다른 애들도 조금씩 이게 전이가 되는 거야. 막 훌쩍훌쩍 막 여기 뭐 울음바다가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제 누구야? 불침번이 야, 울지 마. 그 우리 다 얼차례 받아. 그래. 울지 마. 울지 말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울지 마. 얘도 우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울었어. 다 울고 나 혼자 난 왜 우는 거야? 그러다가 정말로 그 울음소리에 이제 조교가 뛰어왔죠. 뛰어와가지고 문 열고 막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니들 뭐야? 막 뭐야? 근데 왜 울어? 근데 갑자기 애들이 한 애가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이제 조교가 가만히 있다가 알았다. 이거 나갔어. 대신 입 막어. 다른 데 잔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는 조교였어. 다른 조교가 그 며칠 전에 있었는데 그 조교는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했는데 그랬던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있더라고. 자, 아무튼 그리워서 이렇게 막 우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런 데 가봤어? 막 3박 4일 이런 데 가면 막 엄마 보고 싶고 아빠 보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군요. 곤이 예전에 영어 마을인가? 뭐 거기 한번 갔어. 보냈어. 곤이가 가고 싶다 그래서 보냈어. 그래갖고 내가 와서 그랬지. 너 안 울었어? 그랬더니 한 얘기가 조금 눈물이 났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울었어? 왜 보고 싶었어? 어디? 아니, 핸드폰을 뺏어갔어. 역시 내 아들. 우는 이유가 남들과 달라.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본사. 자, 먼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갑니다. 그래서 봄에 님이 그리워서 뭔가를 보내고요. 여름에도 그렇고 가을, 겨울 다 그리워서 뭔가를 보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자, 갑니다. 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풍이 건듯 불어서 동풍 네모 잡으세요. 좀 알아두십시다. 동풍은 따뜻한 봄바람을 동풍이라고 해요. 동풍. 근데 뭐 따뜻하지 않고 원래 추울 때는 북풍이 불잖아요. 그 동쪽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이제 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바람은 이제 동남풍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동풍 네모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계절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동풍이 살짝 불어서 적설 쌓여있는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동그라미 느낌 오지? 사대부
매화, 그리고 위에 적설. 이거 눈에 들어오죠, 눈. 그렇지? 그럼 매화는 어떨 확률이 높아요? 지조절개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됐죠? 매화가 두세 가지가 피었구나. 매화는 나무입니다. 가뜩이나 냉담 세모 잡아. 추운데 이런 뜻입니다. 추운데 암향 동그라미 잡고 매화하고 엮으세요. 암향 암기하시길. 암향이라는 것은 많은 작품이 나오지 않지만 가끔 매화 빼고 그냥 암향만 툭 던질 때도 있어요. 암향이라는 것은 암내하고 달라요. 암향은 매화 향기라는 뜻입니다. 암기하기. 매화가 지조절개잖아. 그치? 그럼 지조절개 향기니까 이거 보통 충정,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매화 향기는 무슨 일인가? 황혼의 달이 쫓아와서 벽의 마태, 즉 백의 마태 비치니. 자, 달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른다고요? 달? 임금. 됐습니까? 자연 친화에서 달은 친구였어, 벗. 그래서 바람과 함께 풍월 이렇게. 자, 그런데 유배지에선 달은 그리움의 대상 임금입니다. 자, 볼게요. 황혼의 달이 쫓아와서, 달 동그라미 잡아줘야죠. 쫓아와서 벽의 마태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 동그라미. 그러니까 달리꼴 뭐예요? 님이에요. 달리꼴 님이에요. 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를 꺾어내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보내고저. 자, 보내오저. 자, 밑줄 치고 보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매화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매화에다 적어볼까? 자, 보내고 싶대요. 정성, 사랑, 그 다음에 지조절개니까 한 글자로 충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글자로 지조절개 이렇게 적어주자. 정성, 사랑, 충, 지조절개. 보내고 싶구나. 이렇게 적어주세요. 정성, 사랑, 충, 지조절개. 이렇게. 님께서 너를 보고, 의인법이죠. 매화를 보고 어떻다고 여기실까. 자, 넘어갑니다. 이제 속도가 좀 빨라져요. 꽃이 지고 새 잎이 나니. 자, 굳이 질문 던질게요. 어떤 꽃? 매화꽃이겠죠? 매화꽃이 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녹음 네모, 계절감입니다. 녹음 뭐예요? 녹색 그늘 이런 뜻이야. 녹색 그늘.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자, 적막하다 물결, 비어있다 물결. 특히 나위, 수막은요 그냥 집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나위하고 수막은 집 안에다 걸어놓는 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집 정도로. 그래서 집이 적막하고, 적막감, 비어있다, 공허감. 그렇죠? 공허감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는 부용을 걷어놓았죠. 그러니까 연꽃이 그려져 있는 발 같은 걸 거야. 그걸 걷어놓고요. 왜냐면 적막하니까. 자, 바로 공작을 둘러더니 너무나 휑하니까 뭔가를 이제 채우는 거죠. 바로 공작새가 그려져 있는 병풍이에요. 그걸 둘러둡니다.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나 조용해요.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불 켜고 TV 켜죠. 그죠? 그런 느낌 보시면 돼. 이 공허감을 벗어나려고. 자, 가뜩이나 시름 세모. 시름이 한데, 하다니까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가. 자, 이제 얘는 뭐 하냐면, 얘 여성화자라 그랬지. 선녀라 그랬지. 그럼 여성화자가 가장 잘하는 게 뭐야? 옷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옷 만듭니다. 그래서 옷 만드는 거예요. 자, 원앙금, 즉 원앙이 그려져 있는 비단입니다. 비단을 베어놓고 실을 풀어내어서 금자로 재서, 그냥 재지 않아요. 금으로 된 자로 잽니다. 이거 우린 내신에서 정성인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금자로 재어서, 자, 님의 옷을 지어. 님의 옷 동그라미.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성화자인 걸 알 수 있어요. 님의 옷을 지어내니, 이 님의 옷도 보내겠죠? 그럼 님의 옷은 정성과 사랑인 거예요. 님의 옷을 보내니 슈퍼먼 카니와. 자, 무슨 뜻이에요? 수품이 손의 품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솜씨 이렇게 읽어줘야죠. 솜씨는 물론이 카니와, 즉 격식도 갖추었구나.
산호수로 만든 지게 위에 백옥으로 만든 함에 담아두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포장 잘하죠?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 자, 산 세모, 구름 세모, 험하기도 험하구나. 됐죠? 자, 험하기도 험하구나. 이거 잠깐 볼까? 자, 우선 적고 가자. 산인과 구름과 험하기도 험하구나. 자, 그럼 산은 장애물이 맞아요. 구름은 간신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죠? 구름은 간신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임금을 달에 비유했잖아. 그지? 구름은 간신이고요. 앞에는 장애물입니다. 둘 다 장애물인데 구름이 훨씬 더 좀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디 보시냐면 앞으로 쭉쭉쭉 넘어와서 이런 거 바로바로 확인해야 돼. 17페이지. 17페이지 봤나요? 17번 보세요. 백설이 잦아진 곳에 구름이 험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구름 부정으로 봤죠? 자, 16번 보세요. 구름이 무심하단 말이 아마도 허무맹랑합니다. 중천에 떠 있어 제멋대로 다니면서 구태여 임금의 총명을 따라가면서 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간신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자, 천리만리. 자, 천리만리. 자, 뭐 나왔어? 숫자 나왔지? 숫자 나왔으면 뭐라고 해석하라 그랬지? 심리적 거리감. 그렇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숫자, 심리적 거리감. 천리만리 길을 누가 찾아갈까? 니거든, 니다. 지나가거든, 찾아가거든, 백옥함을 열어두고 님의 옷을 보고 나라고 반기실까? 이렇게 해석해야죠. 그럼 저기 님의 옷에다 뭐라고 쓸래? 정성과 사랑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학교에 따라서 그걸 충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성과 사랑 정도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가을엔 또 뭘 보내나 보자. 이 가을에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볼게요. 하룻밤 서리김의 기러기. 자, 서리. 자, 네모 잡으세요. 계절감입니다. 얘들아, 기러기는 그리움의 새예요. 기러기는 그리움의 새야. 기러기가 울며 지나갈 때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염을 거드니, 블라인드를 거드니, 동산에 달동그라미, 북극에 별동그라미. 느낌 오지 이제? 누굴까? 님이야. 님 동그라미.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 동그라미 잡고요. 그 달빛과 별빛을, 그리고 이제 맑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광. 그 빛을 쥐어내어서 봉황누각에 붙이고 싶구나. 봉황누각, 어디? 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양이에요. 한양. 왜냐면 봉황이 우리나라의 상징이다 보니까. 그렇지? 붙이고 싶구나. 자, 누각 위에 걸어두고, 누각 앞에다 적으세요. 임금이, 이렇게 됐죠? 님이 그 봉황 누각 위에 걸어두고 탈황, 온 세상이란 뜻이야. 이거 설명해 줄게. 온 세상을 다 비춰서 심산궁곡, 바로 이 뭐야, 깊은 골짜기를 대낮같이 만드소서. 선생님이 무슨 직역했는데요. 요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봐봐. 해, 달, 별. 일, 월, 북극성. 자, 쟤네도 있어요. 얘네들한테 빛을 붓겠지, 빛. 그럼 빛을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 은혜, 은총. 그리고 이것이 백성에게 가잖아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선정이라고 합니다. 자, 선정이 뭐예요? 백성을 위한 정치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 정철이 청광을 보낸다라는 것은 뭐냐면, 적으세요.
선정을 바람. 여기서는 정성과 사랑이 아닙니다. 선정을 바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자, 그 달빛을 받아서 정철이 자, 봉황두각에 쏩니다. 쫙 에네르기파처럼 쏴요. 그러면 봉황두각에 있던 누가? 임금이 그 빛을 받아요. 받아서 이 빛을 내가 가진 빛과 더 크게 해서 저 깊은 산골짜기, 저 굶주린 백성이 있는 곳에 쏘는 거예요. 대낮같이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정을 바라는 거예요. 그 빛이 온 세상에 골고루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빛이든 달빛이든 별빛이든 저걸 받고 광합성을 하겠죠. 그래서 백성을 뭐에 많이 비유한다고요? 풀에 많이 비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그 풀에 비유한 백성을 우리는 민초라고 얘기하죠. 민트초코 아니라 그랬습니다. 민초. 이렇게. 갑자기 또 아이스크림 땡겨. 자, 이해가죠? 여기서는 우리가 청광이라는 건, 자, 선정을 바란다. 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전체 보고 한번 쭉 요약해 줄 거야. 자, 다 적었나요? 갑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뭘 보내냐면, 따뜻한 햇볕을 보내요. 그러니까 핫팩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건곤 세상이 폐색하여 막혔어. 백설네모 백설이 가득 비친 때에 사람은 물론이카니와 날아가는 새도 그쳐 있습니다. 겨울이니까. 그치? 쇼샹남반 남만 동그라미죠. 원래 쇼샹남반은 소상강 남쪽 즉 중국 지명이거든요. 그냥 비유예요. 소상남반 남쪽 어디야? 유배지. 유배지. 그럼 선생님 남쪽이 유배지예요? 그럼 북쪽이 뭐예요? 북쪽이 바로 임금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북극성. 됐죠? 그래서 경복궁 자체가 뭐라고요?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다스리는 거예요. 알겠지? 이게 바로 경복궁이야. 자, 그 다음. 까먹었다. 옥루고초에. 자, 옥자 나왔네? 그럼 뭐의 준말? 옥황상제 준말. 이렇게 얘기했죠?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야. 더욱 말하여 무엇하리? 뭐 하는 거야?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 양춘을 붙여내어서, 양춘, 따뜻한 봄볕입니다. 양춘 동그라미. 거기다 적어. 봄볕. 봄볕을 붙여내어서 님 계신데 쏘고 싶구나. 자, 이럴 때 양춘 적습니다. 정성과 사랑이에요. 정성과 사랑. 학교에서는 다 묶어서 충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정성과 사랑이 정확합니다. 홍상을 여미어 차고 푸른 소매를 반만 걷어서.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홍상 눈에 들어오지? 붉은 치마거든요. 홍상 붉은 치마 바로 화자가 여성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성 화자라고 적어주세요. 홍상 네모치고 붉은 치마. 홍상 찾았니? 붉은 치마. 양춘 밑에 줄에 있어. 자, 일모수죽. 일모수죽은 저녁 이런 뜻입니다. 저녁에 햄가림 세모. 이 햄가림이 지금의 헤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헤아림은 좀 약간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하도 알시야. 하다가 많다니까 많기도 많구나. 짧은 해가 쉽게 져서 긴 밤을 꼿꼿이 앉아. 푸른 등을 결은 곁에 전공우를 놓아두고. 자, 왜 그리워서 전공우가 뭐냐면 악기예요.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고 턱을 받치고 비스듬히 있으니. 자, 이불이 앙금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셀까? 자, 마지막 결사. 우리가 오늘 목표가 여기까지였는데 끝낼 것 같습니다. 일찍 끝난다고 보내주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올해 처음으로 중간에 일찍 끝나서 한번 보내줬어. 그러니까 책이 끝난 거야. 책이 딱 끝나서 한 1시간 정도 남았길래 책 끝나서 가라.
왜냐면 그 친구는 늘 좀 더해줬던 친구였거든. 되게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가 온 거야. 바로 전화 와가지고 아니 3시간인데 왜 2시간만 하냐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살짝 기분이 상했어. 왜냐면 이 친구 되게 잘해줬거든. 되게 잘해주고 오히려 더해주면 더해줬지. 덜 해주지 않았거든. 근데 기분이 상했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수강료를 내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수강료 차감을 많이 해드렸는데. 근데 어머니가 말문이 막힌 거야. 내가 그랬어. 딱 한마디였어.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걸로 전화하지 마시라. 만약에 이런 게 불만이시면 어머니 다른 학원 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전화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서운한 거지. 요즘 강사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오히려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배려하면서 이렇게 특히 이제 선생님은 좀 그래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해주면 더해주.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수강료 부분이 좀 민감하잖아요. 그런 부분 선생님 웬만하면 이게 좀 아니다 싶어 그러면 차감 되게 많이 해요. 이런 걸로 차감하고 이런 걸로 저런 걸로 차감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2번 빠져가지고 인강만 2번 하게 되잖아. 그럼 이거 차감시켜요, 선생님. 몰랐지, 선생님이.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들은 전화 와가지고 그래. 이상한 학원이라고. 왜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깎아주는 게 많냐고. 근데 봐봐, 선생님. 교재도 무료지. 교재도 무료예요, 선생님. 그리고 시험 대비 때 이만큼씩 막 나가잖아. 이거 안 받잖아. 다른 데 10,000원씩 받거든요. 굳이 이거를 책으로 엮어가지고 있는 듯이. 다. 근데 그렇게 전화해서 뭐라고 하면 난 되게 서운하지. 그럼 선생님은 죄송합니다 안 하지. 그럼 가시려면 가십시오 하는 거지. 이 정도로 이렇게 내가 하는데. 그래서 선생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학원이 망해가나 봐요. 내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근데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그래서 선생님 그래.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믿고 볼게요. 이렇게. 고1 때 50점이었어, 그 친구가. 내 지금 고2거든? 86, 87 연속 2번 이렇게 나왔어. 3점 올렸잖아. 고1 겨울방학 때 왔는데. 완전히 어느 학원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망해서 왔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서운하다고 하면 내가 서운하지.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어머니 한 3점 올랐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이유는 알고 싶대. 그래서 교재가 다 끝났습니다. 교재가 끝나서 또 열심히 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런 걸로 전화하시면 저 삐집니다, 어머니.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전화 제일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랬죠. 어머니가 전화 제일 많이 하신다고. 다른 분들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전화하신다고 해서 제가 뭐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제 스타일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스타일이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요. 알아서 열심히 하는데 말이지.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안 나왔어. 성적이 안 나왔는데 그랬어. 그럼 내가 미안하지. 그건 내가 잘못한 거지. 30점이 올랐는데. 그래도 되지. 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이번 달 초에 있었어요. 열심히 다닙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저기 어디야? 양춘을 붙여내서 님 계신데 쏘고 싶고.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조금 여러분들 아마 집중력이 좀 흐려졌던 것 같아. 아까 먼저 홍상 그러니까 막 못 참고 그러더라. 자, 그거 당연한 거야. 그럴 수 있어. 야, 나라도 집중력이 흐려져. 이걸 3시간 이거 하려면, 야, 이거를 완전 집중한다는 게 이게 사실 쉽은 일이 아니야. 선생님이 알지. 그래서 어떻게, 한 번은 해야 되거든. 한 번은 해야 돼서 선생님이 하는 거야. 자, 갈게요. 예전에 이걸 되게 재밌게 막 강의한 적이 있었어. 막 선생님이 막, 이게 체력이 좋을 때. 근데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 뭔지 알죠? 진도가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 자, 갈게요. 자, 여기 동사부터 갑니다.
자, 건곤. 자, 세상이 막혀서 백설이 가득 비칠 때. 자, 백설은 계절감이었었어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카니와는 물론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사람은 물론이고 물론이카니와 날아가는 새도 그쳐 있습니다. 자, 남쪽만 동그라미 치라 그랬지, 그지? 자, 유배지가 자 추위가 이렇거든. 자, 한양. 자, 임금이 있는 곳은 옥황상제가 있는 곳은 더욱 말하여 무엇하리 염려하는 거예요. 더 추울 거야. 양춘을 붙여내어서 자, 양춘은 따뜻한 봄볕, 정성과 사랑이었습니다. 자, 양춘을 붙여내어서 님 계신 데 쏘이고 싶구나. 자, 초가집에 비친 해를 자, 옥루 바로 옥황상제가 있는 누각이죠. 그 누각에 올리고 싶구나.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그러니까 여미어 차고, 여미어 입고. 자, 이게 바로 이제 여성화자를 나타내는 거였고요. 앞에 연지분이 있었죠. 자, 취수 푸른 소매를 반만 걷어서 색채 대비. 일모수죽에 바로 저녁에 근심 걱정이 많기도 많구나. 짧은 해가 쉽게 지어서 긴 밤을 꼿꼿이 앉아서 왜 잠이 안 오죠. 자, 푸른 등을 거른 곁에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서나 님을 보려고 턱을 받치고 비스듬히 있으니 그리움. 이불이 차기도 차구나. 이 밤은 언제 셀까.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죠? 자, 하루도 12때. 자, 한 달도 30날. 왜 하루를 12대라고 하냐면 옛날엔 2시간씩 묶었거든요. 그래서 1경부터 12경까지. 그래서 12대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한 달은 30일. 1년을 옛날 조선 사람들은 며칠이라고 생각했을까? 360일 정도 생각했대요. 360일. 360일. 자, 잠깐 생각 마라. 이 근심 걱정을 잊자고 하니 시름 세모. 마음에 맺혀 있어서 이 시름이 마음에 맺혀 있는데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 뼛속까지 들어가 있어요. 골수에 끼쳐 있으니 가로 묶어. 자, 마음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대요. 사물처럼 얘기한 거예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그렇지. 우리 앞에 자, 이 시름이 첩첩이 쌓여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입니다. 자, 편작은요. 자, 편작은 전설적인 의사예요. 의사. 편작. 자, 죽은 사람도 살렸대. 자, 편작. 의사가 10명이 오더라도 이 병을 어찌하리. 그렇지. 네가 와서 호호해주면 낫는 병인데. 의아, 내 병. 자, 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쉬어지어 사라져서 범나비는 호랑나비예요. 범나비 동그라미 잡아. 자, 저거. 화자에 분신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사라져서 호랑나비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무슨 사상이라 그래?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 윤회사상. 그러다 적으세요. 윤회사상. 그러니까 이건 유교, 불교, 도교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윤회사상입니다.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아 다니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향동그라미 님의 옷에 옮겼대. 향기. 이 향이 어떤 향기가? 앞에 있는 암향하고 비슷한 향기겠죠. 충정 이렇게. 충 혹은 충정.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님이야 고정이죠. 날인 줄 모르셔도 내님 쫓으려 하노라. 질문. 적극적 사랑이에요? 소극적 사랑이에요?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만 쫓아갈 거예요.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판단 내려보세요. 딱 10초만 드릴게. 선생님은 목이 아파서 음료를 빨대를 가지고. 자, 됐나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없어? 이거 진짜 맛없는데? 이거 뭐야? 아몬드 브리즈. 브리즈. 뿌리고 싶은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없지, 이거? 야, 아무 맛이 없는데? 이거 뭐야? 이거 왜 마시는 거야? 진짜 맛없다, 이거. 제로 슈가. 설탕이 하나도 안 들었대. 이걸 왜 먹는 거야, 그럼? 설탕이 안 드는 걸 왜 먹는 거지? 진짜 어렵다. 브리즈. 물이란 얘기인가 봐. 자, 뭘까요? 적극적 소극적이야.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지 몰라. 근데 나는 사랑한대.
난 그 사람을 쫓아간대. 이거 뭐야, 이거? 짝사랑이죠? 그러니까 적극적, 소극적? 소극적. 적으세요. 소극적 사랑이라고 적습니다. 아, 이 녀석들 짝사랑 안 해봤니? 아이, 나 정말 진짜 답답하네. 선생님은 저희 학창시절에 내 짝사랑만 해가지고, 소극적 사랑입니다. 됐어요. 자, 한번 정리하고요. 칠판 봐요. 큰 거 끝냈어요, 얘들아. 뒤에 규원가가 있고 누앙사가 있거든요. 이건 시간이 나오면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국 이걸 끝내네. 대박인데? 이거 하면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남는 거 없을 것 같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고전 들어가잖아요. 고2, 고3, 고3 때 수능을 보는 분들 탁 떠오를 겁니다. 자, 보시면 자, 3인곡 전체 정리해 줄 거니까 그냥 봐요. 적지 말고 봐요. 그리고 대답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미는 임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천상계와 지상계. 즉, 갑니다. 머릿속에 그려. 자, 천상계와 지상계. 이때 천상계는 한양, 지상계는 유배지. 됐죠? 자, 이거에서 이원론적 구조. 이런 걸 이제 이원론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원론적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신하가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자, 임금을 그리워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 화자 뭐가 나와 있어요? 거기는 선녀가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임금은 옥황상제를 가정했습니다. 됐죠? 전체 가장 큰 흐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봄부터 겨울. 그래서 이것은 자, 계절의 흐름으로 나오고요. 계절감도 있습니다. 적지 말고 머릿속에 그려요. 자, 그래서 본사가 첫 번째가 봄. 자, 봄에는 자, 계절감이 동풍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자, 봄에는 뭘 보내죠? 임금에게 매화를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매화가 바로 이제 충이면서 정성과 사랑이었습니다. 여름을 갈게요. 여름의 계절감은 녹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 봄에는 매화를 보내요. 여름에는 뭐예요? 님의 옷을 보내요. 옷 만들어서 보내요. 이건 그냥 정성과 사랑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됐네요. 자, 가을에는 뭘 보내요? 청광을 보냅니다. 이때 이제 임금을 달과 별에 비유하게 되는데 맑은 빛이에요, 청광. 이 청광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청광은 바로 선정을 바라는 의미입니다. 선정, 바른 정치. 그러나 나머지하고 달라요. 그렇죠. 나머지는 정성과 사랑인데 얘는 선정을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겨울이 됐습니다. 자, 겨울에는 우선 염려가 나와요. 그래서 소상난반의 추움이 이렇거든 옥루고초야 더하여 못하리. 그러니까 야, 남쪽인 여기 유배지도 추운데 임금님이 계신 북쪽은 얼마나 추울까라는 염려라는 게 좀 나왔었습니다. 자, 이때에 겨울에는 뭘 보내냐면 자, 임금님이 추워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따뜻한 봄볕, 바로 양춘, 상춘고 갈 때 그 춘이었죠. 그래서 봄볕을 자 보냅니다. 이거 자체가 바로 정성과 사랑이었죠. 여기까지가 뭐였습니까? 이승에서의 사랑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지? 이번 생에는 임금을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다음 생. 이걸 이제 레생이라고 하는데요.
자, 뭘로 태어나겠대요? 나는 범나비로 태어나겠대요. 범나비. 자, 이렇게 써 있지만 설명요. 편하게 갈게요. 자, 이게 화자의 분신이면서 윤회사상. 그렇죠? 그래서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울무리라. 님이 한 날인 줄 모르셔도 내님 쫓으러 하노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야? 어떤 사람? 적극적, 소극적? 소극적 사람이 마무리되는 거야. 전체 머릿속에 그려지지? 그치? 쭉 배운 거. 자, 그러면 지울게요. 이거 안 적어도 돼. 쭉. 이거 여러분들 저기 2학기 때 배우니까. 2학기 때, 이 뭐죠? 프린트로 나올 수도 있어요. 3위인곡. 근데 3위인곡보다 오히려 송미인곡, 다음 시간에 배울 송미인곡이 더 중요해요. 의외로 언제부턴가 송미인곡을 학교에서 많이 하게 되더라고. 송미. 자, 느낌 잡을게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 남은 시간에 이제 다른 거 좀 할 거예요. 송미인곡은요, 속편 3위인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위인곡 2예요. 근데 여기는